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미래엔체 6과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자, 6과에 우리가 문법을 먼저 볼 건데요. 6과에 나와 있는 제목은 Animals Around Us. Around란 전치사가 누구누구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문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여기에 문법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접속사 that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그 다음에 목적어가 2개인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목적어가 2개인 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 찍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있는 필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책에 맞게 알맞게 이렇게 넣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접속사 that부터 강의를 들어볼까요? 자, 대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우리가 대절이란 뜻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영상에 설명에서 보면 영어의 수많은 그 단어 8개의 단어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접속사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는 말의 결론이 되는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좋아한다인지 싫어한다인지를 한 문장 안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절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접속사를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속사는 동사를 하나 더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론을. 그러니까 동사가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결론 친구가 이 동사 친구가 이 문장에 있는 진짜 동사 라고 하는 뭐뭐 하다, 뭐뭐 해라, 뭐뭐 하니 라고 하는 이런 진짜 동사처럼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 동사가 뭔가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어떤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동사, 그럼 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사는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 동사 뒤에 뭔가 붙는 게 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를,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어가 필요하면 보어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동사의 뜻을 완성해 줘야 되겠죠. 나는 만든다라고 했으면 무엇을 만드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나는 잔다라고 하면 나는 잔다면 끝이죠, 그죠? 여기다 뭐 이제 더 나올 게 부사 정도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문장 만들듯이 이렇게 문장을 그냥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that을 뻥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접속사, 얘는 저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주면 얘가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무슨 덩어리가 된다고요? 한 개의 명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 한 개의 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마치 a man 이라고 하는 이 명사 하나랑 똑같은 역할로 문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that이, 접속사 that이 우리가 저것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접속사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저것이라고 하는 느낌 혹은 그것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새로운 걸 발견했다. 있잖아. 우리가 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친환경적이 아닐 수도 있대 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그럼 내가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저것을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저것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저것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큰 사실을 들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at이 사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내서 이 that 뒤에다 주어 동사를 쓰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 느낌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man은 명사는 명사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that으로 만든 명사 덩어리는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장에 명사가 필요한 곳에다가 슉슉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that은 주어가 동사한다이면 주어가 동사한다이면 이 주어가 동사한다를 어떻게 바꿔줘요? 동사한다는 사실 혹은 동사한다는 것,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 보십시오. 말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say라고 하는 건 외치다, 말하다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외쳤는지 명사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that을 딱 꺼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that이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그죠? 불가능했다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불가능했다 라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데 이게 왜 불가능했다고라고 하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라고 하냐면 이건 한글과 영어의 차이인데요. 선생님 얘는 과거 동사니까 불가능했다고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짜 동사와 이렇게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가 이런 식으로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이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를 그냥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죠? 그럼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시점이 과거니까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판단도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거를 지켜줘서 과거로 써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현재처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was impossible이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쓰는 게 that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hat으로 명사를 만들어냈죠? 그죠? 자, 그럼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 문장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건 언제나 늘 행동입니다. 영어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 앞에 무언가가 언급이 된다면 이 자리는 우리가 주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어 자리에는요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이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동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이 동사 뒤에 무엇을이 필요하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행동을 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목적어 자리에도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사가 주어를 소개해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는 I라는 주어를 뱉은 다음에 am 하면은 나를 소개하겠다.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이름인지를 소개하겠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개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소개하는 말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동사 뒤에 붙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거든요. 이 보어 자리에는요. 보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m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I am happy. 자연스럽죠. 근데 happ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되고 I am John. 나는 John이다. John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죠. 명사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만 들어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도 뒤에 명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that으로 만들어낸 명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문법을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시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 친구는 전치사 뒤에 넣지 않는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인공으로 쓰거나 이 사실을 목적어로 쓰거나 이 사실을 보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들어갔죠. 그죠? That you won the game.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짓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one을 우리가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아니라 이 that이 먹어버린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one이 무엇을까지 했으니까 너가 그 게임을 이겼다. 여기까지가 이 one이라는 동사에 연결된 모든 정보거든요. 그럼 이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was 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죠. was a surprising news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은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무엇이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 새로운 이야기가 그 잡지가 아니면은 뭐가요? 너가 그 경기를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목적어로 쓰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I know. 아주 간단하게 나는 안다 라고 나왔죠. 그죠? I know. 자,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데요? I know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를 알아. I know her. 나는 그녀를 알아. I know Billy. 나는 빌리를 알아. I know mathematics. 나는 수학을 알아.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한 명사 하나가 아니라 that이 나왔고 he is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is가 a doctor, a teacher라고 하는
보어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친구들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의사덩어리가 이 명사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묶이면서 나는 안다. 무엇을? 그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을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부드럽게 할 때는 나는 안다.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 fact is that we need a change. 자, the fact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그죠? 사실은 fact는 사실이죠. is 이다. 그죠? 근데 뭐인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사실이. 근데 이 사실은 the fact is true. 그 사실은 진실이다. 그죠? 아니면은 the fact is false. 그 사실은 거짓이다. 아니면은 뭐 the fact is my idea. 그 사실은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that이라고 하는 명사를 더 긴 사실 덩어리 명사를 넣어서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변화가.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앞에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이 필요한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동사 뒤에서 그래 주어가 어떤 사실인데? 라고 소개해주는 요런 문장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that으로 만들어낸 문장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요, 이 that이라는 접속사를 생략이 가능해요. that을 생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that을요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I know he's a teacher 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I know라고 하는 게 나는 안다가 나왔기 때문에 he's a teacher가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는 선생님이다는 사실을 I know, 나는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막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왜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지? 안다라고 하니까 아는 거는 우리가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he's a teacher가 사실 덩어리 명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100에 100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이죠. 사람이 상식적으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키는 아주 공통된 규칙들이 언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면은 이렇게 대시 지워진 이게 이상한 말이면 미국인들이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 로 만든 명사 덩어리가 사실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다루는 동사들과 이 that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that으로 만든 명사 덩어리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랑 같이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say. 자, 말한다. 사실을 말해줘야겠죠? 그죠? know. 안다. 사실을 안다. believe. 사실을 믿는다. think. 사실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죠? guess. 이렇다고 이 guess, 이 believe랑 think랑 guess는요. 이 guess는 원래 추측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어가 동사한다고 추측한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난 추측해 본다지만 이 셋은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90% 정도는 같은 뜻으로 해요. 왜냐하면 믿다라고 하는 친구나 추측하다라는 친구나 전부 다 우리가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무언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셋이 원론적으로는 원래는 같은 기반을 둔 행동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 remember, 기억한다. I remember you,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I remember that 하면은 나는 기억한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hear도 마찬가지입니다. hear은 say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친구죠. 이건 말한다고, 이건 듣는다죠. 그럼 어떤 사실을 듣는다라고 할 땐 hear 뒤에 that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hope는 바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hope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넣어주면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that을 넣어주면. 그죠? I believe that he is true. 그죠? 나는 그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I believe, 나는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장이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요? The truth is that I am Iron Man.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면서 동사가 is랑 am이 두 개가 나왔네 라고 했는데 여기 am이라는 동사의 앞에 주어 앞에 뭐가 있어요? 대시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빨간 동사가 아니라 진짜 동사가 아니라 이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에 껴있는 친구고요.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진실은 the truth는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은 제가 아이언맨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이언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썼었던 I think she is right. 자, 이런 문장도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뭘 생각해요? 그녀는 옳다 라고 생각한다 이죠. 그러면 이 is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think 이 지금 she's right이라는 이 덩어리가 think라는 동사 뒤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that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생략이 돼 있어서 원래는 이제 넣어도 돼요. I think that she's right 해도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that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이 의미가 다 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생략해서 써버립니다. I think she is right. 그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생각하다가 that이랑 같이 쓰면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옳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사실을 넣으면 어떤 사실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할게요. 사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보통 나오겠죠. That you helped me was nice. 너가 나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정말 멋졌다. 정말 좋았다.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That spiders have many eyes is amazing.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is 앞에 eyes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죠? 복수명사가 있죠. 그래서 spiders라는 애도 지금 이 대덩어리 안에서 그 복수명사로서 주어짓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결국 이 주어는 사실이라는 주어가 되기 때문에 대수로 만들어낸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실 주어가 왔을 때는 안에 어떤 명사가 들어있든지 상관없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놀랍다. 누가 놀라운 거예요? 거미들이 놀라운 거예요? 눈이 놀라운 거예요? 눈들이? 아니요. 거미가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놔야겠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게 너무 보기가 싫어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자,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가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결론을 맨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야, 내가 어제 철수랑 내가 주인공이 나왔죠. 어제, 자, 부사, 시간 부사가 나왔어요. 어제 철수랑 철수와 함께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죠. 그죠? 육거리에서, 시내에서, 그죠? 시내에서라고 하는 또 그 부사가 나왔죠. 자, 아직도 뭐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을. 자, 아이스크림을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당한 목적어가 되죠. 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내가 어제 철수랑 시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그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끊잖아요. 그럼 너무나 화가 나죠. 그죠?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사가 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죠? 내가 어제 철수랑 시내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어. 그거 봐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이런 느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팔았어 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그죠? 자, 근데 영어는요. 영어는 어디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요. 영어 어순으로 보면 내가 팔았어. 내가 동사했어. 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가장 가까운 무엇을 동사했는지. 아이스크림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철수랑 어디서? 시내에서. 언제? 어제 라고 하는 이런 어순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은 I 땡땡땡 아이스크림 with 철수
down in at downtown 이렇게 할까요? yesterday 라고 하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철수 at downtown yesterday 라고 하는 이 부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어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두 번째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혹은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결론을 빨리 듣고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내용인지를 결론을 먼저 듣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결론이 너무 나중에 나오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가짜 주어를 이 덩어리 자체를 대신해버리는 가짜 주어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it is amazing 이라고 얘기하고 이 덩어리를 뒤로 빼버려요. 이걸 우리가 가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론이 나중에 나오니까 야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주어와 비슷하게 쓰는 게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야 그건 정말 놀랍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뭔데? 그게 뭐가 놀라운데? 라고 하는 주인공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방금 제가 얘기한 그건이라고 하는 그것은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영어의 가주어를 우리나라 판으로 옮긴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놀랍다. 근데 그것이 뭔데? 그죠? 그러면은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주어입니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왜요? 결론을 빨리 들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 대수로 만든 명사 덩어리, 사실 덩어리가 주어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주어를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주어인 이내는 어디 가요? 문장의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그래서 이걸 가주어라고 하고요. 이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뭐다? 주어가 기니까 결론이 늦게 나와서 결론을 빨리 들으려고.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를 실제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요? 뜻이 없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라고 넣어서 그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정말 쩐다. 그거 정말 놀랍다. 야 그거 불가능하다. 그럼 다 그게 뭔데라고 하는 주인공이 궁금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걸 실제로 시험 문제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it은 뜻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자, it이 나오고 it is amazing 하고서 that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쭉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걸 빼고 해석하세요. is amazing. 놀랍다. 이렇게요. 그러고서 뭐가 놀라운지 결론을 줬으니까 뭐가 놀라운지를 천천히 해석해 주세요.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빨리 들으려고 뜻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는 이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틀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영어를 가르치고 많이 써본 입장에서는 그게 뜻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때는 한국 사람하고 영어를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건 우리가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나 아니면 영국인 같은 이런 서구권 사람들이랑 쓴다는 건데 그 사람이랑 우리가 한국어로 야 이게 이시 그것 이렇게 말해도 맞다 그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할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여러분 머릿속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것은 놀랍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단 시험 문제에서 이걸 해석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이라고 해석만 안 해주면 돼요. 그것은을 그것이라고 해서 안 해주면 돼요. 그냥 놀랍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놀랍다. 거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의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시라는 명사를 통해서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동사를 하나 더 꺼내서 그 동사를 사실 덩어리로 만들어서 사실 덩어리 명사로 만들어 봤고 이 명사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다 쓱쓱쓱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 주어 대신에 이 기다란 주어 대신에 가짜 주어를 넣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을 이제 말 속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I know the answer 이라고 하는 나는 알아요 그 사실을 이라고 하는 요 정도밖에 말을 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 know that
The answer is wrong. 나는 알아요. 그 정답을 아니요. 그 정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그 정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I remember I went to 뭐 할까요? 창포 middle school when I was young.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기억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창포중학교에 다녔다는 것을요. 근데 언제요? 어제요? 지난밤에요? 저번 달에요? 아니요. 내가 어렸을 때요. 라고 하는 이 부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창포중학교에 다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금 기억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기억은 지금 현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녔던 건 과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was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was young, 어렸다를 어렸을 때라는 부사덩어리,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덩어리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한 문장에 동사가 더 추가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해볼까요? 또 어떤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지. I heard, 나는 들었다. That she is moving, she will move to Seoul.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I heard that she'll move to Seoul.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아니요. 그녀가 서울로 이사 갈 거야 라는 사실을, 서울로 이사 갈 것이라는 걸 들었다 라고 이렇게 했죠. 들은 건 과거인데요. 그녀가 아직 이사를 안 갔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사 갈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된다? 이 that이 나올 때는 that 안의 동사의 시제에 주의한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수록 이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 시제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어의 날카로움이 달라집니다.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접속사를 배운다는 건 이제 애기 영어에서 탈피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영어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접속사 안에 동사가 있다는 것, 그 동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시제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죠? I heard that she moved to Seoul. 그녀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지, 갈 건지, 가는 중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시제를 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2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문법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자, 뭐라고?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그가 옳다라는 거를요, 그가 옳다는 사실이라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긴 대시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나는 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쵸? 자, 그래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 기쁨이죠? 내가 기쁨인가요? 내가 기쁨이란 존재인가요? 아니죠.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뭐 하는 거? 수다를 떠는 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수다를 떤다가 아니라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야 여기 전체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턱이라고 하는 동사의 덩어리가 쭉 묶이면서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되겠죠. The lesson of this book is, 자, 이 책의 교훈은 이다. 뭐이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is라는 동사가 나왔고 shouldn't lose, 자,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이미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죠. 얘가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절대로 문장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로 나올 수 없겠죠.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아하, 교훈이 뭐다? 이거다. 이런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야 문장이 알맞게 예쁘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Some sailors believed. 몇몇 선원들은요, 믿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that 주어 동사를 확인하시고, 이 that이 저것이란 뜻이 아니라 뭐다? 이런 사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쓴 접속사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 캐치를 하신 뒤에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자, 배의 고양이가 가져다 준다 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good luck, 행운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밑에 한번 쫙 잘 보셨을 거고요. 이 대세의
다른 쓰임들을 보면 저 사람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와 저라는 뜻의 지시형용사, 그러니까 that girl 하면 저 여자, 그죠? That book 하면 저 책,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도 쓸 수 있다, 명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이 that의 쓰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문제에 밑줄 친 that의 쓰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줄 딱 그어져 있으면 이것은 저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잘 보시면 that이라고 하는 건데 그녀는 저것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bag is too big, 가방이 너무 크다 라고 하는 바로 저 사실을 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용법이 다르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that bag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고 that bag이 우리가 저 가방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저라는 뜻이네요. 죄송합니다. 저 가방.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대시 그 접속사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이 bag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bag를 쓸 때 반드시 a bag이나 the bag 혹은 bags라고 이렇게 수표시를 해주거나 어떤 특정한 관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관사가 없죠. 그러면 그 관사 역할을 that이라고 하는 저라는 단수와 멀리 있음을 나타내는 이 that이 관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hat bag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bag라고 그냥 쓰면 대문자로 써야 되고 이게 뭔가 고유한 이름일 때만 이렇게 bag라는 단어를 혼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배웠듯이 동사를 무언가 다른 세 가지 종류로 써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 중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로 써보는 건데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원리 자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부사를 배우니까 부사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 투라고 하는 전치사 전치사 투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간다인데 이 간다라는 행동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나타내줍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간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school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목적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해볼까요? I run to 예를 들어 I run to school이 우리가 학교로 뛰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 school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름, 명사가 목적이 아니라 행동이 목적이 된다면 meet you, 너를 만난다라고 하는 행동을 목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분명 부사이긴 한데 이 전치사 to와 똑같이 부사이기는 한데 이 행동을 미래의 목적으로 삼아서 간다, 이 행동을 run이라는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할 때 너를 만난다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한국어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바로 투부정사의 첫 시작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이 전치사 투에서 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적이고 목적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의 어떤 재료들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쓸 때 선생님 여기서 이 투부정사에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되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to 뭐 할까요? to eat, 그죠? 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to e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이 상태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문장 내에서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to eat이라고 하는 것은 to eat is my hobby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to eat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공 자리에는 반드시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at은 먹는 것이라고 하는 행동을 명사화시킨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my hobby, 나의 취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먹는 것, 여기서 명사가 되죠. 그죠?
위치 때문에. 저 주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I want some pizza to eat.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나는 원한다. 무엇을? 피자를. 약간의 피자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피자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 to eat은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면 나는 원한다. 약간의 피자를. 그 다음에 먹는 것. 먹기? 응?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요렇게 붙어서 먹을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피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일 때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규칙 중에 하나가 하나의 형용사가 한 개의 형용사 덩어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형용사가 꾸미는 대상의 뒤에서 이렇게 꾸미게 되는 순서가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먹을 피자라고 하면은 앞에다 붙여주죠. 먹을 피자,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피자, 먹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근데 해석할 때는 먹을 피자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 sat on the floor. I sat on the chair 할까요? To eat.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나는 뭐 했습니까? 앉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근데 어디에 앉았어요? On the chair. 체어 위에, 의자 위에 앉았죠. To eat.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to eat을 먹는 것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앉았습니다. 의자 위에. 먹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먹는 것이 너무 뜬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먹을 의자. 의자를 먹는다고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때 우리는 이 to eat이 지금 꾸미는 대상이 이 부사 앉았는데 이 앉았다는 행위를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 앉았는가라고 하는 이 동사의 꾸밈을 주기 위해 쓰는 먹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뜻의 부사적인 쓰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 같은 덩어리가 지금 어때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투부정사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어느 위치, 문장 내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를 보고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는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쓸 때 이 목적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어떤 걸 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의 목적,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진짜 동사에 그 동사의 행동을 왜 하는지라는 왜의 느낌을 꾸며주는 겁니다. 왜? 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사가 동사만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나 부사가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는 여러분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는 사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다 나중에 미래에 과거 시점에서 미래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점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말할 때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책으로 잠깐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위치에다 넣어준 거예요. 자, 잘 보시면 I turned on, 나는 켰습니다. The TV, TV를 켰습니다. 볼 TV인가요? 뉴스를 볼 TV를 켰습니까? 그럼 뉴스를 볼 TV가 있고 뭐 게임을 할 TV가 있고 TV가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겠죠. 여기서는 뭐죠? 얘가 TV를 킨 이유에 대해서 왜 TV를 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To watch the new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문장의 제일 앞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To watch the news, TV를 보기 위해. 그 다음에 쉼표를 넣어주겠죠. I turned on TV. 그래서 to watch the news, I turned on the TV. 이렇게 얘기해줘도 똑같다는 겁니다. 부사는 문장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반드시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살았고 자라났다 라고 하는 뭔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요. 얘가 보통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 왜냐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잘 보시면 동사의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 결과용법으로 동사를 쓸 때는 이 grow up이라고 하는 동사나 live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났다.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근데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자라났다고 하는 건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걸 위해서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는 자라났고 그리고 and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었다. 뭐가 되었다?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친구가 되고요. 자, 이 live를 사용한 표현도 하나 보여드리면 He lived to be 100 years old. 이렇게 쓰게 된다면 그는 살았고 결과적으로 몇 살이 되었다? 100살이 되었다. 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요?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았는데 그 결과가 100살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ve와 grow up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통 종종 이 투부정사랑 부사랑 붙게 되면 결과로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ey were sad. 자, 그들은 슬펐다. 라고 이렇게 이 sad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뒤에 이어지는 투부정사가 뭐가 돼요? 미안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 to를 해줘야죠. 이 투부정사가 동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sad라고 하는 친구에 달라붙어서 내가 슬픈데 왜 슬펐냐면 그들이 슬펐는데 왜 슬펐냐면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떠나게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I am happy to meet you. 자, 내가 너랑 이제 만나서 시간을 보낼 건데 그런 너를 만나게 되어서 참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투부정사 부사가 그 감정의 원인 무슨 행동을 하게 돼서 행복한 거야? 뭐 하게 되어서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서 그죠? 뭐뭐 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미루어 볼 때 이게 부사의 되게 특별한 쓰임이에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판단의 근거로 부사를 쓰는 모든 문장은 대부분의 문장은 이 must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쓰게 됩니다. 이 must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must의 느낌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조동사로. 그러니까 이 당연하다에서 우리가 이 당연하다 뒤에다 행동을 넣으면 보통 이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야, you must help me. 넌 날 도와줘야 돼. You're my friend. 너 내 친구잖아. 이렇게요. 근데 여기 당연하다 뒤에다가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집어넣으면 야,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인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must 뒤에 지금 be라고 하는 친구가 왔다는 건 이 be는 우리가 비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어가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림없다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이렇게 붙여주면 그들을 돕다니, 그죠? 그들을 돕다니 라고 하는 이런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그죠? 그들을 돕다니 그는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적은요, 그냥 문장의 맨 앞이나 뒤에서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되고 가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과는 보통 grow up이나 live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우리가 과거 동사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났다. 그래서 뭐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되고요. and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는 자라났다 그리고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항상 이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어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넣어서 그럼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틀림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투부정사를 통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입니다. 그럼 투부정사 부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가장 먼저 아까 제가 설명해줬던 애초부터 이게 명사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명사냐 투부정사가 형용사냐 혹은 부사냐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부사라면 이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결과냐 아니면은 판단의 근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감정 형용사의 원인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형용사를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일반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드리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This water is hot to drink. 이 물은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됐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This water is hot to drink.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여기서는 이 물은 뜨겁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마시기 위해서? 이상하죠. 마시기 위해 뜨겁다? 자, 여기서는요. 이 hot이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는 친구로 쓰는 건데 선생님 감정 형용사 꾸미는 거랑 똑같네요.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감정 형용사는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이런 감정인이라면 얘는요. 이런 일을 이루기에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 뜨거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물은 뜨겁다. 근데 뭐 하기에? 마시기에 뜨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to나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to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과하게란 뜻이거든요. 이 물은 과하게 뜨겁다 마시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뜨겁다 마시기에 즉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이 물은 hot enough가 우리가 부사로 쓰면 충분히고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 이렇게 자기가 꾸민 대상 뒤에서 꾸미는 되게 예외적인 부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뜨겁다 마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데 이 물은 내가 마실 만큼 충분히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는 hot은 안 쓰고 warm을 쓰겠죠. warm enough to drink. 이 물은 충분히 차갑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그래서 반대로 꺾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내가 충분히 따뜻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 하기에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예, 요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요것들 중에 만약에 부사라면 이것들 중에 어떤 용법을 쓰여가 용법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를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도대체 나는 뭐뭐 하기 위해로 쓰고 싶은데 이게 내가 썼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pretend라고 하는 친구는 뭐뭐인 척하다라서 이 투부정사를 같이 넣어주면 그는 이러한 척했다 해서 to be sad니까 그는 슬픈 척을 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to get the toy가 마치 여기다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장난감을 얻게 되어 슬픈 척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는 그 장난감을 얻어내기 위해 슬픈 척을 했다. 하기 위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를 앞으로 보내버리세요. To get the toy, 쉼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전 뒤에다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요 in order to get the toy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in order to는 언제나 늘 강제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in order to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so as to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to 부정사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in order to 행동, so as to 행동하면 이게 강제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거를 헷갈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팍 넣어줘서 in order to get the toy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얘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앞으로 보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3번은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먼저 보시고 책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 두 개를 갖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자, 근데 이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이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사를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만들다라는 동사 하나만을 가지고 문장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든다. 나는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만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이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왜 안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만든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항상 무엇을이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만든다 하면은 무엇을 만드는데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든다라고 하는 행동은 반드시 무엇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여기다 써주게 되죠.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행동을 하는 주인공은 여기다 써주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은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앞과 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의 개수나 종류에 따라서 동사를 다섯 가지의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문법에서 형식이라고 배우는데요. 자,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그냥 혼자서 주어 혼자서 땡 치고 끝나는 행동, 즉 여기 뒤에 이제 어떠한 동사가 어떠한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동사가 일어난 배경, 부사 정도만 붙여주면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일형식 동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우리 sleep 같이 나는 잔다 끝이죠. 그죠? 나는 잔다라고 하면 끝나겠죠. 아니면 우리가 run, move, go 와 같은 이런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주인공이 혼자 하고 땡이죠. 뭐 무엇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동사들? 혼자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이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가 어떤 상태이거나 이름이다 라고 주어를 소개해주는 동사들이에요. 상태나 주어의 상태를 소개하는 동사들이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be라는 친구인데요. 이 be라는 친구를 생각해보면 I 다음에 우리가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붙여주면 이 am은 지금부터 이 I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I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am은 혼자 쓸 수 없죠. I am 다음에 뭔가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I am 뭐 happy, I am 뭐 Billy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주거나 I am in the classroom 이라고 장소나, 그죠? The book is about a boy. 그 책은 한 소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를 붙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become이라는 친구도 있죠. become은 be에서 이제 이동의 느낌을 나타낸 거죠. become 뭐 어떤 상태가 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감각 동사들이 있습니다. 감각 동사는 뭐냐면 주어가 look 하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she is happy라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she looks happy라 그러면 그녀는 행복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비동사의 느낌인 상태를 설명하는 말에다가 시각적인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말하는 내가 주인공인 그녀가 그런 상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look이나 hear이나 미안합니다. look이나 sound나 아니면 feel 아니면 뭐 taste 이런 뭐 smell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 나올 때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look과 같은 이런 동사들을 이야기하고, 이 친구들이 필요한 요소가 바로 뒤에 보어라는 친구입니다. 이 보어는 우리가 이 동사 뒤에 이 비동사나 become이나 look 뒤에,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이렇게라는 상태가 뭔데?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설명해주는 친구들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보충 설명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반드시 같이 써야 돼서 비동사를 혼자 쓸 수 없고 become을 혼자 쓸 수 없고 look은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든 무슨 형태로든 나오면 반드시 이 뒤에 보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이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형용사만 가능한 친구도 있고 명사만 가능한 명사랑 형용사가 다 가능한 친구도 있고 명사,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가능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형식 동사입니다. 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 삼형식 같은 경우는요, 삼형식 동사는 뭐냐면 이제 비로소 주인공이 혼자 하는 행동이나 소개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 동사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meet 만난다, need 필요하다, like 좋아하다, 아니면은 뭐 eat 먹는다,
그죠? 아니면 cook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만난다, 필요하다, 좋아한다, 먹는다, 요리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요리하고 뭘 먹고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고 뭘 만나는지, 즉 저 행동들을 주어가 있을 때 저 행동들을 당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당하는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하나가 필요한 친구들이고, 자, 이 친구는 이 목적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넣어죠. 그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I meet happy라고 하면은 나는 행복한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happy가 강아지 이름이라서 I meet happy라고 하면 나는 happy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형식 동사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동사인데요, 이 사형식 동사는요 주다라고 하는 느낌의 동사들이에요. 왜 주다라는 느낌의 동사들을 이렇게 서로 모아놨을까요? 왜냐하면 주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 주다라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주는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다라고 쓰는 give나 보내주다, send, 가르쳐주다, teach, 뭐 아니면 만들어주다, 심지어 make도 우리가 make는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삼형식인데요, make를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은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목적어 1, 목적어 2.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친구가 바로 이 사형식입니다. 마지막 5형식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어떤 대상의 목적어에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이고, keep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make도 이렇게 make도 여기서 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만약에 call 뒤에다가 어떤 한 대상을 붙여주면 그 대상에게 전화를 하다 혹은 그 대상을 부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씁니다. I called Billy. 나는 빌리를 불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빌리라고 하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구를 부른지가 필요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call이 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call 이렇게 쓴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I call my sister princess.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부른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내 여동생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일리 와봐 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호칭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게 나의 여동생을 공주님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주님이란 단어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My sister라고 하는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의 상태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르는 대상이니까,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이 뒤에 있는 단어는 목적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이게 이 call이라고 하는 친구를 my sister를 부르는데, 이 my sister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해서 얘를 목적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보충하는 어떤 설명을,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했죠. 그죠? 보어. 그래서 목적 보어가 되고, 이 목적 보어 자리에는 이 형식에 나와 있는 이 보어처럼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프린세스처럼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5형식이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배우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시면서 동사 뒤에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으로 부른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바로 이 5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은 이것 중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형식 동사, 이거를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다. 즉 대상이, 이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두 명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this story teaches. 자, 이 이야기는 가르쳐준다 라고 하고서 us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가르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하나가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an important lesson,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us라고 하는 대상이 언제나 늘 어떤 대상이다? 누구에게 라는 받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누구에게 친구를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간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자, 가르친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지식을 전달한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은 us라는 지식이 아니라 important lesson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바로 내가 진짜로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teach가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라는 또 다른 간접적인 목적어가 바로 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서이다 라는 겁니다. 순서이다.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뭐? 동사 뒤에서 반드시 처음에 받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는 진짜로 이렇게 받는 물건이나 대상을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어떤 문장이든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동사로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다동사라고 쓰는 친구들이 뭐가 있냐? 바로 tell이 있습니다. 우리가 tel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말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ell은 언제나 늘 단순히 수다 떨거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할 때만 쓰는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말해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tell은. 자, 그 다음에 give는 give가 주다죠. 그 다음 teach는 원래 가르치다이지만, 그러니까 I teach English라고 하면 나는 영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겠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I teach them English라고 하면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쳐 준다겠죠. send, 보내주다. 그죠? 그 다음에 make, 아까 make 만들어주다 했죠. 그죠? 이거밖에 없을까요? 자, 여기에 더 더하여서 우리가 buy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무엇을 사다 해서 사주다라고 하는 친구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k는요, 누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다, 주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무언가 물어보다라는 뜻으로 또 쓸 수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lend, 빌려주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show, 보여주다.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주다가 붙을 수 있는 친구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4형식 문장이라고 아까 제가 한다고 했죠. 네 번째 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즉 누구에게 자리에는 주로 사람이 쓰이겠죠. 왜냐면 보통 이제 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는 사물이 쓰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물건에게 사람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영화 속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정치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문장이요, 이 스토리가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동사들은요, 사실 누구에게를 제외하면 만들어 주다가 아니라 만들다, 보내주다가 아니라 보내다, teach가 가르쳐 주다가 아니라 가르치다, give는 그냥 주다. 그죠? 그 다음 tell은 말하다 라고 이렇게 가끔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라고 하는 친구를 굳이 붙여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teach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써주시되 뒤에 우리가 만약에 unimportant lesson 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친다. 그죠? 가르쳐준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us를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 규칙에 의해서, 순서 규칙이 제일 강하거든요. 자, 지금 명사가 2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동사 뒤에, 이 teach 뒤에 명사가 2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게 누구에게가 돼버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무엇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게 된다면 중요한 규칙에게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야야, 얘는 두 번째 목적어가 아니야. 얘는 우리가 받는 사람이야 라고 T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전치사를 넣어줍니다. 전치사. 그럼 전치사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치사를 넣어주면 얘가 덩어리가 us라고 하는 명사와 전치사가 합쳐지면서 이게 부사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니죠. 그럼 이 teach 뒤에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영어의 순서 규칙의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 안에 있는 구성 요소의 성질을 조금만 바꿔주면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무엇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teaches an important lesson이 우리가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준다 이고요. 이 us를 누구에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정보를 전달받는 목적지니까 to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to 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2개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4형식이고요.
사형식 문장이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준다 중요한 레슨을 밖에 없어요. 명사가 지금 뒤에. 그죠? us는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부사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이 하나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친구거든요. 그냥 추가 떨거지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나온 몇 형식? 3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 동사들이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그 행동을 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전치사 to만 항상 쓰나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데, 전치사 to와 전치사 for과 전치사 of라고 하는 친구 세 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형식 문장,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얘와 똑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게 to를 쓰느냐, for를 쓰느냐, of를 쓰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to를 쓰는 동사입니다. to를 쓰는 동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인데요. 자, 그리고 for를 쓰는 동사들은 이런 동사들이고, of를 쓰는 동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따 of는 누가 쓰는지 알겠죠? ask죠. 그러니까 ask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sk는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할 때 이 무엇을 자리에 question 두 가지밖에 없어요. question이랑 favor라고 하는 호의, 도움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물어봤다 나에게 질문을, 누구에게 질문을 물어봤다 이렇게 되거나, 그녀는 부탁했다 나에게 호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favor가 들어가면 이걸 호의를 부탁하다, 호의를, 도움을 부탁하다, 도움을 구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움을 이제 부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She asked 한 다음에, 자, 누구에게가 아니라 무엇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가 of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가지고 of me 이런 식으로 써주게 돼요. 신기하죠, 그죠? 요것만 이래요. 그 다음에 for를 쓰는 동사들 make, buy, cook, get.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다 동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잘 보세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I gave him a picture. I bought him a picture. 자, 두 가지 문장은 둘 다 우리가 형식은 같은,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림을 이렇게 되었죠. 나는 사주었다 그에게 그림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비슷한 의미 같지만, 내가 그에게 그림을 주기 위해서 주어인 나는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게 이런 정보가 있죠. 나는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단순히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봐보세요. 나는 그에게 그림을 사주었다. 내가 그림이 있었나요? 아니죠. 나의 힘, 나의 시간, 노력, 힘, 돈 이런 것들을 들여서 내가 없는 물건을, 이걸 들여서 없는 물건을 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동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만 일어난다면, 여기에서는 없는 물건을 일단 먼저 뭐 하는 게 일어나요? 구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걸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행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I gave a picture 인데, 이 picture는 우리가 이 그림은 단순히 어떤 그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되니까 목적지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to him, 그죠? 그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샀어요. 자, 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이 나오면 전달한다는 느낌보다 구하는 느낌, 시간과 돈과 힘과 노력을 들여서 구하는 이 느낌이 먼저 들게 되죠. 그러면 이 행동을요, to를 써주면요, 나는 단순히 그림을 산 건데 그를 향해서 샀다 이런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힘과 돈을 들여서 없는 물건을 구한다는 행위를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for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느낌의 주다 동사들은 to를 쓰고, 단순 전달, 그죠? 그리고 없는 물건을 구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요리하거나 해서 먼저 만들어서,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 건 널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for를 써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get 얻어다 주다, 구해다 주다. 여러분 다 어때요? 이 get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다 주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뒤에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얻다 이고 get 뒤에 상태가 나오면 그 상태가 되다란 뜻인데 이 get 뒤에 누구가 나오고 물건이 나오면 누구에게 물건을 구해다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해다 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an I get you some water? 이렇게 얘기해주면 get you some water라고 하는 건 내가 물이 없거든. 근데 가서 내가 물을 구해서 즉 떠다 줄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자, make도 마찬가지죠.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먼저 buy도 없으니까 샀을 거고 cook도 없으니까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냈죠. 요리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다 널 위해 노력했어. 그죠? 널 위해 노력했어 라고 하는 느낌의 이런 for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ooked 뒤에 us가 나왔고 lunch가 나오면 순서대로 누구에게 무엇을이지만 dad는 cooked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요리해 주다가 아니라 요리했다 lunch를. 근데 for us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요리를 했다. 그럼 우리에게 요리를 해준 거겠죠. 결국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tell, 말해주다. 자, 말해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을 때만 말해주는 거죠. 내가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줘요? 그죠? give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해주는 거고 send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한다는 느낌이고 lend, 빌려주다. 여러분들의 물건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갖다가 빌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는 우리 나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ring은 가져다 주다인데요. 이 가져다 주다는 get이랑 다른 게 뭐냐면 bring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I will bring you an umbrella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면 너 bring you an umbrella 너에게 우산을 가져다 줄게 라고 하는 건 우리 집에 있는 내 우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I will get you an umbrella 라고 하면 너에게 우산을 내가 없거든. 내가 어찌 뭐 편의점 가서 사든지 해서 구해다 줄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each는 가르쳐주답니다. 선생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노력이 드는 거 아닌가요? 가르친다는 행동 자체는 노력이 들 수 있죠.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가르치는 주인공의 주어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주예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 지식이 없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내가 배워서 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teach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show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this book 이 책을. 자,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나는 줄 것이다. 누구에게? 이 책에게 아니에요. 이 책을. 왜냐하면 여기 to라고 해서 부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너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그냥 전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목적지 받아라 너 이렇게 돼가지고 to만 쓰는 거죠. 그리고 ask는 뭘 쓴다? of를 쓴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 지문에서 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는 주다 동사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주다 동사 뒤에 순서를 조심해라.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와 무엇을의 순서로 명사 두 개가 나열이 돼야 된다. 명사.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순서를 헷갈려 버려서 여기다 물건을 넣고 여기다 사람을 넣으면 물건에게 사람을이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는 없나요? 안 돼요.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순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무서운 규칙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순서만 맞추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이 순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서 규칙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영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자, 주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할 게 뭡니까? 이 사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변환하게. 즉 원래 있던 목적어 두 개 중에 하나에 전치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 누구에게를 전치사를 붙여서 뒤로 빼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I gave him my power. 그죠? I gave my power 이렇게 써주는 거죠. I gave my power. 그러면 이건 단순 전달이니까 to him 이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4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변화하는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동사의 특성에 따른 전치사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전치사 for,
가장 많이 쓰는 to, 그 다음 for, of 이 셋 중에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잡다한 것들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뭐 3인칭 단수나 시제 규칙 이런 것들은 언제나 늘 영어에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규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이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잘 보셨나요? 자,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자, 블래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였죠? 처칠이었다. 그래서 블래키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문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오셔서 그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6과의 대화문과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bye.